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위기, 1929년 세계 대공황, 그때와 매우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블룸버그 33년 경력의 수석 매크로 전문가인데요. 자,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레인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진에 보이는 데이비드는 그 키코 뉴스에서 앵커로서 5년간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퇴사해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맥글로우는 블룸버그 간판 애널리스트입니다. 1990년도부터 뭐 증권, ETF, 이제 상품 시장 분석가로 활동을 했죠.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 역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커머디티 시장에 대한 매우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4월 3일 날 방영이 됐고요. 이번 금융위기는 왜 1929년을 방불케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네요. 이 마이크 맥글론 역시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살펴봤던 라울 팔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캐시 우드에 이어서 이 맥글론이라고 하는 친구도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왜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 맥글론이 얘기합니다. 초유의 인플레가 찾아온 이유가 뭔가? 역사상 유례 없었던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이 아니냐. 근데 그 유동성이 마찬가지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말라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 사진에 M2,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을 보여줍니다. 그 2020년 코로나 위기 발발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수직 낙하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미국 내 은행들의 그 예금 적금, 예치금, 보유금이 마찬가지죠. 20년 이후에 수직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습니다. 돈이 급속도로 미국의 은행을 떠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상 큰 거품이 일어난 후에는 반드시 큰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기 사이클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거품이 터지는 그 중간 지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 서 있다. 자, 그런데 왜 오펙에서 석유 감산을 발표했는지 아냐? 그 이유는 미래 석유에 대한 수요 감소가 불을 보듯 지금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산을 해야만 했다. 자, 이것은 가장 명백한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사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번에 경기 침체의 규모와 강도는 우리 생에 가장 클 수밖에 없고 이제 막 시작이 됐다. 어떤 이제 지표를 보여줍니다. 이제 PPI 지표를 얘기하는데요.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 조금 더 경기를 선행한다고 합니다. 자, PPI 지표가 연 기준 마이너스 20% 폭락했죠. 자,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 뭐냐? 이 폭락을 했는데도 연준이 긴축 정책을 여전히 사용한 적이 70년 이래 한 번도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폭락을 했으면 연준은 경기를 떠받쳐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계속 금리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침체가 2분기에 터지든 3분기든 4분기든 언제 크게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PI 디플레이션이 지금 약 7월로 지금 뭐 예정이 돼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 지금 하얀색 그 선이 작년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뭐 이렇게 번지 점프 하듯이 떨어졌죠. 약 마이너스 20%. 이 지금 사진에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수직 낙하했던 것이 보입니다. 자, 사회자가 이번 경기 침체가 우리 생에 가장 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자, 맥글론은
이번의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는 확실히 더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29년 세계 대공황에 훨씬 가까울 것이라고 난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다. 자, 세계의 버블 또 붕괴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지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 많다. 자, 올해 1분기 하지만 미국의 주식과 코인과 구리 가격이 꽤나 크게 반등을 했었죠. 자, 근데 지금은 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등 이유가 뭐였냐? 사람들은 이제 하락장이 끝났고 연준에서 다시 돈을 풀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죠. 자, 기대감에 그 가격은 오른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지만 난 그럴 거라고 보지 않는다. 연준은 위험 자산이 신저가를 찍기 전까지는 완화 모드로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지난 두 번의 그 미국 얘기죠. 침체에서도 미 주식 시장은 최고점 대비 모두 마이너스 50% 하락을 했었다. 이 두 번의 침체는 테크 버블과 그 2007년 8년의 부동산 버블을 얘기합니다. 자, 즉 미국의 S&P 500 지수는 지금같이 4천 부근에 있는 게 아니고 최소 3천까지는 떨어져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 S&P 500 지수를 뭐 구리값으로 나누는 이런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지금보다 마이너스 25% 이상 더 떨어져야 이제 미국과 영국 다른 나라 간의 구리값의 평균 균형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이 더 떨어져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5%까지 지금 계속 올렸죠. 미 국채 2년은 약 뭐 4%, 미 10년 국채는 뭐 3.4% 이렇게 수익률이 되는데요. 이걸 좀 가만히 보시면 위에 있을수록 단기죠. 중기고요. 10년이 당연히 제일 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야죠. 그런데 지금 정확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상태가 이제 수익률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 예전 그 라울 파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이 영업을 하면 할수록 지금 손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은행이 대출을 중단할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말라가겠죠. 신용경색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채무자들은 뭐 돈을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파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은행과 돈을 빌린 사람 모두가 파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공황이 온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이미 기정사실인데 주식시장은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착각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가 어제 내가 그 우리 맥클론 형님 만난다고 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총 12번 중에 5번은 경기 침체였는데도 주식이 오히려 올렸다. 반등했다. 자, S&P 500이 이제 그 경기 침체에서 어떤 성과를 냈냐? 지금 12번 중에 빨간색 표시된 지금 기간들은 오히려 그 주식이 올랐다. 지금 이걸 지금 하이라이트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만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락장인데도 안 떨어질 수 있겠죠?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근데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아, 이 친구 좋게 봤는데 왜 이런 걸 지금 묻는 거야? 라는 표정이죠. 자기 안정,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뭐 문구, 통깨 어디서 막 그냥 갖다 네 맘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멋쩍어 하죠. 자, 하락장에서 시장 그래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자기 안정을 위해서 뭐 이상한 문구 통깨 쓰는데 이건 잘못됐고, 자, 지난 2006년 때도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했냐? 부동산의 가치는, 자, 가격 아닙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껏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을 했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아니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곧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자, 맥클론은
당시에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었죠.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 그리고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수직 낙하했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넷 옐런 재무장관, 바이든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우리 금융 시스템은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 경기 침체가 근데 과거와 다른 점은 뭘까? 자, 이 정도 경기 지표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연준이 지금처럼 긴축 정책을 계속 썼던 적은 60년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없었다. 지금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요. 이걸 지금 물을 갖고 지금 꺼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여기에 지금 기름 붓고 있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 침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연준은 매우 공격적인 완화 정책, 돈 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게 이제 실업률 지표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정말 좀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세로로 좀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게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근데 자 보시면 실업률이 바닥 근처일 때, 실업률이 바닥을 찍었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거의 이거 100%입니다. 또 하향 조정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밑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지금 뭔가 새로 음영이 보이시죠? 이게 다 경기 침체입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역대급 실업률이 바닥인 거죠. 이게 실업률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날 좀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역대급 유동성 공급했죠. 자, 미국의 주식 시장이 그냥 막 어느 정도 올랐다 이게 아니라 지난 2, 3년간 모든 지표 대비했을 때 GDP 대비다, 글로벌 주식 전체 대비했을 때, 부동산 대비, 판매량 대비했을 때 그냥 최고치 기록을 다 갈아치웠었죠. 그만큼 너무나 급등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식구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주식 시장이 역대급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제롬 파월이 실업률이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좀 오르기 전까지는 완화 정책은 없을 거라고 했다. 완화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인이 있을까? 자, 맥글론이 답을 하죠. 정확한 실업률 지표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트렌드로 짐작을 해볼 수는 있다. 지난 2007년 9월 자, CPI와 PPI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였음에도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긴축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연준에서 완화 정책을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PPI가 연간 기준 마이너스 20% 가파른 하락세임에도 연준은 계속 긴축 정책을 쓰고 있다. 자, 더 높고 더 길게 금리를 가져가자. 들어보셨죠? 자, 분명한 건 뭐냐?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치솟기 시작할 때 경기 침체는 이거 이제 반드시다. 머스트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이 지금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다, 경기 침체다 이런 건 뭡니까? 가장 늦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죠. 지금 은행 위기라고 하는 거 큰 숲의 작은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위기가 사회자가 다시 묻죠. 1929년 그때 이제 대공황급 수준이라고 했는데 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맥글론이 답을 하죠. 경기 침체를 향한 긴축 정책 지금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자기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뭐냐? 큰 가격의 어떤 조정은 반드시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엄청나게 큰 거품이 형성됐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1929년 대공황 전에 엄청난 경제 호황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찾아왔죠. 세계 대공황이 있었던
그게 지난 다음에는 다시 또 큰 상승장이 열렸다. 그러니까 큰 호황이 왔으면 그만큼 더 큰 불황이 찾아온다. 그 다음에는 또 호황이 온다. 지금 이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년과 19년 하락장은 이후 상승장의 토대가 됐었죠. 자, 그래서 2018, 19년 이후 지금 모든 시장 수직 상승했죠. 자, 이후에 시장 침체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은 여전히 긴축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큰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없다. unstoppable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지금 미국 은행에서 자금 유출이 연 기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60년 이후에 마이너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돈이 엄청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지금 뱅크런 발생했죠. 근데 이때 불문율이 있습니다. 절대 긴축하지 말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과거와 지금 뱅크런의 차이점은 뭐냐? 과거에는 실제 사람들이 뱅크로 달려갔겠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핸드폰 꺼내서 버튼 띡띡 누르면 은행 계좌에서 돈 빼서 국채를 사고 ETF에 가고 MMF로 매우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가 이제 뒤에 차트를 한번 보여주네요. 자, 미국 은행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MMF 펀드 급증과 관계가 있냐? 자, 이게 보시면 그 주황색이 그 미국 은행들의 예치금입니다. 보유금 잔액이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뭐가 올라갑니까? 그 MMF, 그러니까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맡겨놓고 이자도 괜찮게 주니까 돈이 은행에서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게 MMF로도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죠. 맞다. 그 은행 자금이 MMF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답을 한 거죠. 자, 맥글로는 미국 은행의 급격한 자금 유출은 뭐냐? 은행의 지금 보유감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은행 대출이 점점점 불가해지는 겁니다. 왜? 보유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빌려줄 돈이 있어야 빌려주죠. 그러면 마진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은행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신용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돈맥 경화에 걸리는 거죠. 돈이 돌아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 이게 돈이 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연준은 역대급이죠. 연속 9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지금 근데 그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대규모 자금 인출을 위해서 장기 국채 10년짜리 만기가 있는데 그거 깨고 할인해서 그냥 그 국채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은행도 망하고요. 대출자도 돈 빌렸던 사람도 결국은 이게 다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뭐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연준에 있는 그 어떤 인턴도 알 것 같은 이 해법은 바로 금리 인하이다. 그런데 연준은 이 사태를 알고도 보고도 금리를 여전히 올리고 있다. 예전 생각이 전 납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었던 연준이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봐도 지금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의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네요. 자, 세계 대공황이 필연적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대공황을 혹시 이길 수 있는 자산은 뭐가 있을지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